자, 안녕하십니까, 무사시오입니다. 도색에 필요한 모든 장비 2편 중급편입니다. 응용편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문편 잘 보셨나요? 이제 이미 도색을 시작해서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입문편 보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자, 중급편입니다. 도색을 이미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참 하고 계신 분들도 이번 편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한 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물건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 이거는 요럴 때 쓰는 물건입니다. 저거는 요럴 때 쓰는 물건입니다 하고서 간단하게 말하고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물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날방 깔 수도 있어요. 자, 뭐부터 할까? 쫙 깔아놨거든요, 지금. 중급편이죠. 모델을 조금 변형시켜서 개수라고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쓰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도색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장비,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취사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을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덜어서 쓰거나 하실 때 조색 섭지 있으면 좋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는데 저는 꼭 이렇게 입이 따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거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입이 튀어나와 있어야 따라 낼 때 안 흘러내리고 좋거든요. 자, 프라빔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좀 약간의 디테일업이라든지 자작, 디오라마 같은 데 할 때 꼭 필요한 물품들이죠. 프라빔이 지금 당장 내가 쓸 데가 없는데 과연 사야 될까요? 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미리 사이즈별로 조금 갖고 계시면은 재료가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프라판도 있어요. 지금 제가 꺼내기가 조금 그래갖고 안 갖고 왔는데, 프라봉과 마찬가지로 프라판이 있어요. 황동봉, 스테인레스 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황동봉 같은 경우는 주로 보수를 할 때 씁니다. 개수할 때 파츠와 파츠 사이를 간단하게 결합을 시켜야 될 때 황동봉을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스테인레스 봉도 마찬가지고, 스프링이거든요. 스프링, 모형용 스프링인데 이런 거 있으면 디테일업 할 때 이제 자꾸 동력선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다양하게 용도가 이제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계도 있으면 좋습니다.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도색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백화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습도를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요거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도색을 하기 직전에 먼지를 털 때는 이런 화장붓을 이용하면 좋고요. 패널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포질을 하고 나서 확 털어낼 때는 이렇게 좀 힘이 있는 페인트용 붓이 더 낫습니다. 화장붓보다. 그래서 이런 거 2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형용 파츠를 다듬을 때, 좀 확 다듬어야 될 때, 모양을 만들어 나갈 때 필수품이죠. 사포보다 훨씬 강력하게 밀어낼 수 있는 이런 줄도 꼭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모형용 가위는 이 입이 좀 짧아요. 대신에 힘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소재가 좀 단단한 소재인가요? 예리하게 잘립니다. 그 두꺼운 것도 잘 잘리고, 황동판, 플라스틱 판 이런 거 일반 가위로 자르면 좀 어색하게 잘리는데 이걸로 자르면 되게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모형용 가위도 있으면 좋습니다. 드레멜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 로터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런 팁을 끼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를 다듬을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좀 다듬는 도구도 있고요. 위에 사포 팁도 있고요. 절단할 때 쓰는 이런 톱날도 있습니다. 톱날도 있고. 자, 요것도 여기에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광택 낼 때 쓰는 거예요. 이 광택 낼 때는, 광작업을 할 때는 이런 컴파운드를 쓰게 됩니다. 컴파운드라는 용액을 묻혀서 극세사 청으로 닦아도 되고요. 이런 장비 이용해서 광을 내도 되고요. 컴파운드 후에 이제 왁싱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왁싱, 모델용 왁싱, 자동차용 왁스도 될 거예요. 이걸로 하면 광을 삐까 반딱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오토 모형 할 때 많이 쓰게 되겠죠. 자, 블루텍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껌 같은 거예요. 먹는 껌이 아니라 붙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파츠 같은 거를 도색을 하고 싶을 때 블루텍을 약간 껴가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큰 파츠를 붙이고 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탱크
탱크에 들어가는 뭐 위장 무늬 같은 거,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릴 때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쭉 늘린 다음에 위장 무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스킹을 하기도 해요. 자, 마스킹 얘기가 나와서 마스킹 테이프도 필요하죠. 마스킹 테이프는 작업하는 거 많이 보셨죠? 색과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료가 묻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 역할로 이런 액상 타입의 마스킹도 있습니다. 이건 붓으로 칠하는 거예요. 요게 묻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도색이 안 되죠. 자,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안 갖고 왔는데 조각칼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패널 라이너, 이런 패널 라이너도 있으면 좋습니다. 패널 라이너는 기존에 있던 패널 라인을 조금 더 깊게 선명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평평한 면, 아무것도 없는 면에 좀 다양하게 패널 라인 패턴을 그려놓고 싶을 때 쓰게 됩니다. 이런 일자형 타입의 패널 라이너도 있고요. 이런 아크릴 칼, P형 커터를 갖다가 패널 라이너로 쓰셔도 되고요.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처럼 이런 식으로, 이것도 P형 커터 비슷하게 나온 건데 이런 타입을 쓰셔도 되고요. 종류는 뭐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하세가와 인그레이버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모형용 톱이 있어요. 모형용 톱. 이런 것도 이제 개조할 때 플라스틱 파츠를 자를 때 여러 가지 작업할 때 좀 수월하다 라는 거. 자, 요런 핀바이스도 모형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핀바이스의 용도는 요런 드릴 같은 거를 꽂아서 쓰게 되는 거죠. 구멍 낼 때 많이 쓰고요. 면치팁인데, 면치팁 이런 것도 이제 구멍에 조금 기교를 내고 싶을 때 핀바이스에 꽂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철필은 구멍을 내거나 살짝 구멍을 표시할 때, 아니면은 이제 패널 라인을 그릴 때 첫 번째 스케치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이런 핀볼 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핀볼 스틱. 요거는 저는 주로 이제 건식 데칼 붙일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구멍에 뭐 이렇게 끼워 넣을 때, 그리고 이제 손상을 좀 방지해야 될 때 끝이 둥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쓰니까 요거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이런 것도 있으면 좋다. 도색을 할 때 장갑을 끼고 도색을 하잖아요. 거기서 쓰는 장갑이 니트릴 장갑이에요. 라텍스 장갑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나트릴 장갑이랑 니트릴 장갑이랑 틀린 건 뭐냐면, 라텍스 장갑은 두께감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니트릴 장갑보다 조금 더 두꺼워가지고 조금 더 질기고요. 흔히 말하는 고무입니다, 고무. 그리고 니트릴 장갑은 더 얇은 대신에 내화학성이 좋아요. 내화학성이 좋다는 얘기는 신너에 강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가격은 뭐 비슷한데 니트릴 장갑이 조금 몇백 원 더 비쌉니다. 100장 단위로. 자, 그리고 이지 커팅 매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마스킹 테이프를 재단할 때 쓰는 건데, 요게 있으면은 일일이 자대고 자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합니다. 다양한 패턴이 있고요. 저는 직선 타입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색 회전판이에요.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부피가 큰 모델을 도색을 할 때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 도색할 때 있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것도 뭐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척할 때, 에어브러시 세척할 때라든지 파츠 세척할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고 쉽고 확실하게 세척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다이소 접시꽂이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럼너 거치대로 쓰고 있습니다. 럼너 거치대로 어떻게 쓰냐면 그냥 쓰지 말고, 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칸막이를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테이프로 하는 것보다는 프라판이라든지 아니면 나무판이 있으면은 얇은 나무판 같은 거 덧대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은 조금 더 견고할 것 같아요. 테이프만 붙여도, 이렇게 투명 테이프만 붙여도 확실히 안 붙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요 사이가 비었을 때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쓰니까 상당히 안정적이더라고요. 구분하기도 쉽고 빼기도 쉽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요거 한 두세 개만 있으면은 웬만한 하면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립을 좀 한동안 할 계획이 없다 싶으시면은 일상 속에서 진짜로 접시꽂이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쑤시개인데요. 부분 도색할 때라든지 아니면
순간 접착제를 바를 때 은근히 많이 쓰이는 게 요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가 그냥 이쑤시개가 있고 대나무 이쑤시개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대나무 이쑤시개를 쓰시길 바래요. 대나무 이쑤시개가 그 끝이 더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끝이 뾰족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대나무 이쑤시개. 자, 요런 목공용 풀도 있으면은 여러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도색 후에 접착을 해야 될 때 요런 목공용 풀이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고, 이제 가벼운 메탈 파츠, 옵션 파츠 같은 거는 요런 물풀로도 목공용 풀로도 충분히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목공용 풀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핀셋 중에 데칼 전용 핀셋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끝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데칼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데칼을 좀 잡기 편하게 만들어진 핀셋인데요. 이런 것도 데칼 작업할 때 있으면 괜찮습니다. 데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데칼 트레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요거는 물을 여기다가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놓고 데칼을 놓죠. 습식 데칼 얘기하는 겁니다. 습식 데칼, 워터 슬라이드 데칼 놓고서 슬라이드로 올라오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들어 올리면 물이 빠지고 데칼만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으면 돼요. 근데 이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좀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긴 편해요, 있으면. 근데 필요는 꼭 있어야 되나 싶은데. 자, 그리고 퍼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패널 라인이 삑살이 났을 때 순간 접착제로 수정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조금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은 어떤 메꿈을 해야 될 때 이런 퍼티를 쓰게 됩니다. 이런 퍼티는 그런 메꿈 작업에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퍼티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요런 퍼티는 그런 메꿈 작업을 할 때 쓰고요. 에폭시 퍼티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써도 되는데, 에폭시 퍼티는 기본적으로 이액형입니다. 경화제랑 주제를 섞어서 쓰는 거죠. 에폭시 퍼티는 좀 어떤 조형을 할 때, 작은 모형을 만들 때 에폭시 퍼티를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조형을 해야 된다, 부피가 좀 큰 조형을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에폭시 퍼티로 할 수도 있지만, 에폭시 퍼티보다는 매직 스컬피라는 게 있어요. IPP 매직 스컬피가 이제 용량이 좀 큰데, 매직 스컬피로 조형을 하시면 됩니다. 에폭시 퍼티랑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데칼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마크 세터, 마크 소프터 이런 게 있어요. 마크 세터는 쉽게 말해서 물풀 같은 역할을 하고요. 풀이에요, 풀. 데칼이 조금 더 잘 붙어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마크 소프터는 좀 데칼이 곡면진 부품에 데칼을 붙일 때 데칼을 좀 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살짝 녹이는 거거든요. 연하게 만들어서 들뜨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타미야에서 나온 제품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거는 자막으로 할게요. 그거는 요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쓰는 게 좋아서 이렇게 따로 쓰고 있습니다. 자, 패널 라인을 그릴 때 요거는 이제 라비플라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요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디바이더라고 하거든요. 컴퍼스 같이 생겼죠.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거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길이를 대칭으로 만들 때 요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요만큼 패널 라인을 대칭으로 만들 때 요거 쓰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지금 한참 연습 중인데 저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요거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원형으로 우리가 마스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동그랗게.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컴퍼스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칼날이에요, 칼날. 컴퍼스 심같이 송곳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가면서 잘라내는 거죠.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쓰이는 게 이런 버니어 캘리퍼라고 하죠. 이거 길이 재는 거. 주로 이제 지름 같은 거 잴 때 쓰는 건데, 사실 요거는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데,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제 금속으로 된 버니어 캘리퍼를 구입해서 쓰시기 바래요. 도색할 때 좀 필요한 것 중에 이런 클리닝 팟 제품이 있어요. 이 클리닝 팟은 도색을 하고 도료나 신너를 뿌려서 확 버려버릴 때, 도료컵 이렇게 부어서 버려도 되지만 이 클리닝 팟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기 중에 확 뿌려버리는 것보다 환경오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붓 세척하는 건데요. 붓 세척하는 거, 이거 조금 오염이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 에칭 부품이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담가서 이렇게 세척할 때 쓰면은 그냥 신너에 이렇게 붓 빠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잘 빨립니다, 붓이. 자, 그리고 웨더링도 많이 하시죠. 이제 간단하게 웨더링 할 수 있는 요 웨더링 마스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붓이랑 이렇게 묻힐 수 있는 거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묻혀가지고 웨더링 작업, 제가 영상 몇 번 보셨죠. 요거랑 비슷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파스텔 가루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파스텔로 똑같이 작업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웨더링 스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붓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질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리얼 터치 마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리얼 터치 마카. 요게 또 이제 웨더링 할 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화물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유화물감으로 저 웨더링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름때 같은 거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블렌딩, 이거 투명 액체인데요. 좀 연하게 블렌딩하는 펜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패널 라인을 그릴 때 패턴을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 패턴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게 가이드형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건프라이머의 패널 라인 가이드인데, 요거 이제 정해진 모양을 따라서 패널 라인 쭉 그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패널 라인 가이드 테이프거든요. 패널 라인 선을 그릴 때 그냥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가이드 테이프를 붙여 놓고서 그리셔야지 안전하게 똑바른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널 라인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점과 점을 표시를 하고, 그 점과 점을 이런 가이드 테이프로, 패널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선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도색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필터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인 색깔의 톤을 좀 변화시키고 싶을 때라든지, 톤을 좀 균일하게 하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먼지나 기름때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 워시 제품을 좀 쓰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흙 묻은 표현, 좀 먼지 같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피그먼트 제품을 쓰는데, 좀 진흙 같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요 바인더, 피그먼트 바인더를 같이 쓰면은 진흙 같은 표현이 되고요. 바인더를 쓰지 않고 그냥 가루만 묻히게 되면 약간 먼지 같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오라마 제품 중에 이런 질감 표현제가 있어요. 땅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그런 지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크릴을 베이스로 하는데, 따보면은 진짜 모래같이 이렇게 젖은 모래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붓으로 찍어서 바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뭇잎이라든지 이끼라든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제품을 디오라마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모형을 할 때 플라스틱 표면에다가 무슨 데미지 같은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인두기도 좀 쓰게 됩니다. 이런 인두기도 이제 모형할 때 있으면 좀 편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또 이제 글루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도 있어요. 뭐 디오라마 특히 할 때 베이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뭐 이제 글루건으로 심지어 빛의 날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루건도 하나 있으면은 다양한 표현을 할 때 도움이 된다. 글루건은 또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일회용 수저, 요거 이제 도색할 때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색을 할 때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색을 새로 했을 때, 그리고 에어브러쉬를 오랜만에 또 썼을 때 내가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분사량 이런 거를 체크할 때, 그리고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일회용 숟가락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도색을 하시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개, 200개 이렇게 한꺼번에 사시면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는 조금 대량으로 조금 사놓으시면 좋고요. 솔 같은 거 얘기할 때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칫솔, 못 쓰는 칫솔 같은 것도 여분으로 좀 갖고 계시면은 패널 라인 그리면서 털어낼 때, 그럴 때 조금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표현할 때도 칫솔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표현 같은 거 할 때 칫솔 이렇게 막 퉁퉁 튀어가면서 도색하기도 하고요.
디오라마 표현할 때 이런 자갈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이제 물론 생활 속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다 모래 같은 거나 자갈 같은 거 주워다 써도 되는데, 돌멩이 같은 거 아무래도 길가에서 이제 막 주워다 쓰는 거는 세균이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그런 게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는, 물론 세척해서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제품으로 나온 거를 사시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깔끔하죠. 이런 거 또 파는 거 있다는 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통에 2,000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싼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비싼 거고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디오라마 표현을 할 때 은근히 많이 쓰는 게 또 솜이에요. 솜, 이런 탈지면 솜. 예, 이런 것도 약국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링 작업을 할 때 은근히 좀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게 요런 철망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모형용 사이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요 철망의 간격 같은 것도 다양하게 팔고 있으니까요. 예, 알아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인레스 제품도 있고 이런 구리 제품도 있고, 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리 제품입니다 지금. 그리고 웨더링, 치핑 작업을 할 때 은근히 이런 스펀지가 많이 필요해요. 스펀지. 예, 스펀지 조금씩 뜯어가지고 치핑 작업할 때 많이 쓰거든요. 문풍지도 이런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문풍지 남는 거 갖다 뜯어 쓰도 되고요. 이런 스펀지는 뭐 일상 속에서 많이 구할 수 있죠. 요 핸드 클램프가 있어요. 핸드 클램프. 핸드 클램프는 어떨 때 쓰냐면은 부품과 부품을 접착할 때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면을 수정할 때, 안 보이게 수정할 때 요거를 묻혀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쭉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좀 면이 작으면 그냥 손으로 꾹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면이 넓다, 잡아주는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힘도 필요하고. 그럴 때 이 핸드 클램프로 쭉 잡아주면 되게 편해요. 그럴 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 용도가 많거든요. 핸드 클램프. 근데 핸드 클램프도요, 싼 게 있어요. 굉장히 싼 거는 제가 써보니까 이게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잡아주는 면도 되게 불안정하고요. 요거는 마공구에서 파는 건데, 마공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는데, IRWIN 집게 같은 경우도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요 집게 저도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그리고 요 통 있죠, 통. 요 통도 파츠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놓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씁니다. 요 반찬통. 예. 자, 그리고 작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요 수납함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요런 메탈 옵션 파츠 같은 거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네. 요런 동력선 파이프 같은 거, 그리고 요런 이제 버니어 제품들, 메탈 버니어 요런 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네오디늄 자석도 자석으로 뭐 이렇게 파츠를 붙인다던가 하는 디테일업을 할 때 있으면 좋은 겁니다. 여기 에칭톱도 있네요. 요런 에칭톱은 어떨 때 쓰냐면은 아주 얇은 부품을 좀 정확하게 재단을 해야 될 때, 패널 라인 작업할 때도 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곡면 작업을 할 때 패널 라인을 살짝 그려놓을 때 쓸 수도 있고요. 에칭톱은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곡면으로 된 것도 있고, 직선으로 된 것도 있고, 이제 한 세트 사시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들어있는 태블릿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색을 한다던가 패널 라인을 그린다던가 할 때 다양한 패턴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패턴의 애칭 스티커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이제 아크릴 큐브, 도색 중간 과정 사진 찍을 때 이런 아크릴 큐브에 얹어놓고 찍으면 간지 나거든요. 이런 걸 아크릴 큐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끔 정밀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PG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토 모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가끔 아주 작은 나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일반적인 이런 드라이버로는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보통 집에서 요런 게 표준 제품이니까 요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런 정밀 드라이버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해서 샤오미 드라이브라고 하는 요런 제품이 있으면은 다양한 팁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요거 아니더라도 싼 것도 있으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드라이버 조이스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응용스러운 제품이라서 제가 이제 아까 필수 장비에서 소개를 안 드린 도료입니다. 요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도료예요. 파운데이션. 어떻게 보면은 도료도 아니고 서페이스도 아닌 좀 그 중간 사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색깔의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새는 서페이스가 워낙 다양한 색깔이 나와서 파운데이션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컬러 서페이스가 나온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고 컬러 서페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파운데이션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핑크 파운데이션을 밑에 베이스로 깔고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 발색이 좋아진다는 거, 블루 파운데이션을 깔고 파란색이나 실버 계통의 색깔을 칠하면 색깔이 조금 더 돋보인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백사자비 제품의 화이트 색깔을 이 화이트 파운데이션으로 그냥 전체 도색을 했었어요. 웬만큼 좀 많이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더 소개하려면 조금 더 물건 소개시켜 드릴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드네요. 말에 힘이 없죠, 목소리에 지금. 지금 아까 입문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부족했던 설명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물건 중에 유용한 도구, 도료, 장비 있으시면 댓글로 좀 조언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댓글 통해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도색, 즐거운 모형 생활 하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